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가 미국 의무학교의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감안해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달 30일 미국 특파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테러센터처럼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이 정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기관은 물론 금융과 교통, 방송과 에너지 등 주요 기관 시설도 유사 취약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200일 전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일인 오는 17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200일 전투가 김정일의 사망일과 같은 날인 12월 17일에 끝난다며 전투 종료일을 김정일 사망일과 맞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염두에 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당 국가경제무력기관 일군 연석회의에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비상시국회의를 해체하고 더 많은 의원들과 당 협의원장, 당원들이 확대 참여하는 새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대변인은 당 재건을 위해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일 총회에서 추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공식 출범하는 주류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과 새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비주류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내일 소집을 요구한 의원총회 이후에 다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자신을 비롯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목한 비주류 황영철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그림자도 보지 않은 사람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오늘 중에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주류가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지키고 당을 변모시켜 보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일반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 통화를 한 뒤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국 개설자는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운전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인 27개 장거리 노선의 분할 운행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오가는 서울시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60km에서 80km로 1회 운행에 평균 3시간 2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목동까지 67km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나누는 등 이달부터 27개 노선의 분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한 정미소에서 직접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정미소 여주인 78살 허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정미소에서 근무해온 지적장애 2급인 41살 박모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금 착취 사실은 확인됐다면서
박 씨가 진술을 꺼리는 학대 혐의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빅뱅이 새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0시에 공개된 신곡은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며 발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내년 2월 군입대를 앞둔 맏형 탑의 입대 전 마지막 앨범으로 의미를 더한다고 하죠. 한편 1년 4개월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빅뱅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예고했는데요. 내일은 토크쇼, 라디오 스타 녹화를 앞두고 있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무한도전을 통해 빅뱅 멤버들의 유쾌한 활약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 협회가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무려 8관왕에 올랐습니다. 주요 부문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비롯해 주제가상과 음악상 등 8개 부문을 싹쓸이한 건데요. 이로써 라라랜드는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영화 제키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를 연기한 나탈리 포트먼에게 들어갔고요.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